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35강에서는 다니엘서 남방왕 북방왕 예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북방왕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남방왕하고 북방왕, 여기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여기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각축을 이렇게 탄생하면서부터 각축을 이렇게 벌였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북방왕 이제 여덟 번째 왕으로 이제 예언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요 안티오쿠스 4세 아페파네스가 이제 또 남방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행적을 펼쳤는지,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행적을 펼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적이 이 다니엘서 이제 기록대로 역사가 진행됐다. 그거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21장부터 39절이니까 전에 4절부터 20절까지가 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예언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북방왕, 남방왕 이 예언에 있어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정도로 요 에피파네스의 어떤 그 저기 그 예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에피파네스가 활동할 때 여기가 이제 북방왕이죠.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그다음에 남방왕. 요 에피파네스의 적수로는 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위 기간을 보면은 이제 BC 181년부터 이제 145년까지,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는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그러니까 요 에피파네스가 활동하던 요 시절에는 요 이제 남방왕이 주 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관계가 이렇게 어떠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딸 클레오파트라를 요 톨레미 6세에게 이렇게 톨레미 5세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부인으로. 그러니까 톨레미 6세는 그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즉위를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의 이제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삼촌뻘이죠. 외삼촌이고 이제 외조카죠. 외조카.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먼저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1절 부분에서 22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이제 왕위를 차지하기 힘들었는데 왕위를 차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잠시만요. 네, 그렇죠. 안티오쿠스 이제 4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자로서 셋째 이제 아들로서 안티오쿠스 3세 아들로서 로마에 패배해가지고 이제 배상금을 이제 엄청나게 14,000인가 1만 4천 달란트를 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인질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로마로 인질로 잡혀갔는데 이제 안티오쿠스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제 어떤 꾀를 내냐면은 자기 조카 데메트리우스 자기 이제 조카를 이제 왕이 될 조카를 이제 로마로 이제 불러들이는 이제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자기는 이제 풀려나고 이제 한 10년에서 그러니까 지금 13년에서 14년 정도 이렇게 인질로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이렇게 인질로 있었는데 이제 자기 이제 왕이 될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이제 대신 이렇게 딱 이렇게 오게 이렇게 공작들을 하죠. 이렇게
술수가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귀하는 중에 저기 그 헬, 그, 그 부하 셀루쿠스 이제 4세 이제 부하가 이제 요 살레쿠스 4세를 이제 암살했다 그랬잖아요. 암살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저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 셀루쿠스 부하 헨리 오도루스가 이제 요 셀루쿠스 4세를 이제 암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헨리 오도루스가 이제 그 장자도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인질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각축이 이제 안티오쿠스가 이제 돌아오는 와중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이그 북방왕 왕조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이제 그 결전을 이제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요 다니엘서 2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요게 그의 왕위는 저기잖아요. 셀루쿠스 4세.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저기 그 비천한 요 의미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속임수로 이제 왕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티오쿠스 사세는 그 저기 그 왕이 될 수 없던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왕을 얻었다 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하는 왕들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게 좀 그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돼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물같이 넘치는 군대라는 게 뭐냐면은 요 헨리 요 부하 헨리 그 오도로스 헨리 오도루스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많은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력이 강했다. 강해가지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하고 그때는 이제 4세가 아니었죠. 그 에피파네스하고 이제 그 대결하는 와중에 요 그 헨리 오도로스 요 군대가 이제 안티오쿠스한테 이제 패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동맹한 왕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동맹한 왕이 헨리 오도로스하고 동맹한 왕이 이제 그 의미가 정확히는 저기예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살펴보면은 그 The Prince of the Covenant 해가지고 그 제사장을 의미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이 그때 오니아스 3세였는데 오니아스 3세가 이제 그 헨리 오도로스와 이제 편을 먹어가지고 그 안티오코스 4세하고 이렇게 경쟁했다 왕이 되는 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그 승리를 거두지요. 그래서 23절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안티오쿠스가 이제 세력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속임수라든가 그 사람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무슨 약조도 하고 이렇게 너 뭐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자기를 좀 따르는 사람들 세력을 넓혀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큰 세력을 얻었다. 결국에는 왕을 차지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거짓과 속임수에 아주 능한 자였다. 이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결국 또 남방왕과의 이제 그 대결, 그것이 이제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프톨레미 6세하고 요 전에 이제 BC 이제 173년까지 요 배상금 로마에 대한 배상금을 안티오쿠스가 다 갚아요. 갚고서는 이제 그 외부로 이제 여러 가지 저기를 그 눈을 돌리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그 자기 이제 조카가 이제 있는 요 남방왕과 이렇게 그 평화롭게 이렇게
그 협정을 이렇게 맺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전진을 하죠. 그래서 24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요 톨레미 6세하고는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어떤 좀 전쟁이라 그럴까?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24절이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보도록 할게요. 그가 편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여기가 지도가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가 잘 이렇게 저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남방왕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인데 이제 이제 그 이집트 침략에서는 그 여기가 나일강이면은 여기가 델타 지역이 있잖아요. 굉장히 나일강의 끝에 지중해로 빠지는 곳에 이렇게 삼각 형태로 델타 모양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이제 기름지고 이제 저기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이제 기름진 땅이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좀 멈추냐면은 이집트 본토까지 완전히 들어오지를 않고 여기 관문인 요 삼각 여기 이제 그 지역에 델타 지역에 여기 이쪽 그 오른쪽 요 끝편에 펠루시움이라는 이제 그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군대를 여기다 이제 점령을 하죠. 근데 왜 못 들어갔냐면은 이제 로마 눈치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로마에서 인질 생활을 했잖아요. 한 14년 정도 동안에.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세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펠루시움 이곳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거기 그 국경 근처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 선조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집트 본토까지는 쳐들어가지는 못했었어요. 그 싸움이 주로 유대 땅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주로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얻은 재물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은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에게 초기에 이제 정권의 힘이 약하니까 막 이제 그 굉장히 선심성 이렇게 그 정복을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줬어요. 물론 요거 이제 그러니까 세력이 처음에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BC 170년, 71년, 70년에 있었던 이제 2차 이제 남방왕 침입, 그러니까 정복전쟁, 그거를 좀 의미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는 이제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왕 톨레미 6세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전쟁을 치밀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을 시작했다. 여기가 2차 이제 전쟁인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애굽 본토에 대한 이집트 본토에 대한 침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기죠. 어떠한 저기까지 이제 가냐면은 이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는 이제 톨레미 6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는 이제 측근, 톨레미 6세의 측근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매수를 해요, 매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매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되는 과정이나 또 이렇게 적군의 이렇게 측근까지, 그러니까 톨레미 6세의 측근까지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속임수와 매수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측근이 이제 배반을 하니까 그 톨레미 6세가 이제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제 외족하죠. 외족한데 이제 포로를 잡고서는 잠시 이제 그 폐위는 아닌데 그 폐위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저기 하냐면은 그 저기죠. 그 분할 통치 협정을 그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는 그 이제 동생이 있어요. 톨레미 동생이 이제 톨레미 7세가 되는데 왕은 각각의 그 지역을 나눠줘요. 지역을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여기 그 여기 이렇게 여기 남방왕이라면은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톨레미 이제 7세를 이제 세워가지고 그 동생 톨레미 6세 동생 세가지고 너가 이제 통치하고 여기 위에 이제 멤피스 지역이죠. 멤피스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너가 통치해라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그 뭐야 조건을 이제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톨레미 6세도 이 조건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왕은 이제 폐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할 통치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간책을 써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저기 다스리겠다 이런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이렇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7절 계속 좀 진행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왕이죠. 톨레미 6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조약 조건을 이제 받아들여라 해가지고 이제 톨레미 6세도 이제 굴욕적이지만 이제 받아들이죠. 겉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복수해야 되겠다. 이거 뭐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밥상에 앉았을 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으로는 또 그 외숙부하고 조카 사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저기 하지만은 속으로는 형통하지 못하니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딴 마음을 먹었다 이 소리예요. 겉으로는 이제 식사도 하고 조약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좋게 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결국 요때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돌아가고 이럴 때에 또 어떤 여기 이제 뭐야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본격적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저기죠 그 그 오니아 그 오니아스 3세가 그 유대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가 이제 그 헨리 오도로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4세하고 막 그 저기 그 뭐 반대편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그 세워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대제사장으로. 근데 야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라는 뜻인데 이제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헬라화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야손도 이제 리우스일 거예요. 라우스에게 또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됐는데 또 라우스도 또 그 더 이제 그 뇌물을 써가지고 또 BC 이제 그 뭐야 172년경 2년 1년경에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제 돌아갔다. 근데 거스르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 요 안티쿠스 4세가 이제 유대 성전을 막 이렇게 그 유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또 29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것이 그 전반 못하리니 요건 저기 그 어떤 표현이냐면은 저기 그 3차
3차 이제 프톨레미 전쟁, 그 3차 침공, 3차 이제 그 안티오코스의 침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C 170년 이 경에 저기 했잖아요. 그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톨레미 6세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톨레미 7세는 이쪽을 다스려라, 동생. 그 다음에 톨레미 6세는 여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분할 정책을 하고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BC 이제 169년 경에는 이제 이제 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합쳐가지고 한번 이 안티오쿠스에 대항하자, 이렇게 저 결정을 해요. 그렇게 이 결정, 요런 이제 낌새가 보이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제 3차 침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그 흐름을 알겠죠. 이제 2차 침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요 제국을, 이 나라를 분할해가지고 통치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처음에는 또 아주 좀 경쟁하더니만, 이 나중에는 이제 연합을 하고, 이제 자기한테 맞서려고 하니까 제 3차 침입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3차 침입은 또 이제 그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이제 두 이제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그 로마에 이제 많이 요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기띔의 배들이라는 거는, 기띔의 배들이라는 건 이제 로마를 의미해요. 로마. 처음에는 요 의미가, 기띔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이제 소아시아 이제 그 서편에 있는 많은 이제 섬들 지역을 원래 기띔이라 그랬는데, 기띔이 이제 어디까지 그 지역 의미가 이동하냐면은 요 그리스하고 로마 사이에 어떤 이런 지역들을 기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확대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개입으로 이제 로마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하죠. 철군을. 그렇죠. 철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소문이 좀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유대 지역에서 어떤 소문이냐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 그 어떤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야손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메넬라우스한테 이제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이제 메넬라우스를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가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안티오쿠스가 딱 오니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요 야손을 이제 그 잡아놓고 이제 그거를 원래 메넬레우스한테 이제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열 뿔딱지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이제 어떤 압력으로 자기가 철수를 해야 했으니까, 이제 화가 나죠. 화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유대 지역을 빨리 헬라화 해야 되겠다. 헬라화 해가지고 빨리 자기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지역도 완전히 자기네 어떤 저기로 완전히, 물론 이제 지배는 하고 영토로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여기 유대 문화를 없애고 헬레니즘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렇죠. 막 성소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남문에서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키고, 막 이제 매일 드리는 이제 성전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이제 그 167년경일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8년 7년경인데 BC, 이제 성전 제사를 이제 그
폐하고 이제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폐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 사형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주 그냥 그래서 저번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25일은 이제 돼지 피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 성전 제사를 막 더럽히고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자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저기 자기 그 생일이 이제 25일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돼지 피를 막 들였다고 이렇게 어떤 문헌에는 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요런 이제 그저 메넬라우스 메넬 라오스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이런 한 짓들을 벌이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런 저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도움을 저기 하고 그러죠. 이렇게 그때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백성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마카비 그 봉기가 일어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60 BC 168년, 167년 요, 요 때에 마따디아 그 하고 그 아들들 그래서 마카비 그 아들 중에 이제 마카비가 그 유다 마카비가 있었잖아요. 마카비가 아마 그 망치라는 뜻일 거예요. 그처럼 강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요 형제들이 그 이제 마따디아하고 그 형제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죠. 봉기를 일으키고 이제 막 게릴라전을 이제 막 벌이고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제 저기 해가지고 하시딤이라 그래요. 하시딤은 이제 경건주의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요때 일어났던 이제 하시딤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18세기 이제 현대 하시딤이 있어요. 하시딤. 이거는 그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18세기에 지금부터 한그 2, 300년 전에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나의 이제 유대교 내부의 어떤 그런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현대의 하시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그 존재들 저항했던 이제 이러한 그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저항했던 유대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이 요 하시딤들이 나중에 이제 분화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도 되고 바리새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SNF파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렇게 산속이라든가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파 세인들도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또 사두개인들도 이때 좀 분파를 형성하고 사두개인이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오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분파들이 이렇게 또 요 하시딤으로부터 생겨요. 이러한 고난 이후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그리고 SNF파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SNF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 그 마카비 봉기에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마카비 봉기가 이제 그 저기 성공을 이제 나중에 이제 거두게 되죠. 그렇죠. 35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명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달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때에 요거보다는 요거 좀 진행하고요. 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렇죠. 요 35절은 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하시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카비 봉기로 이제 촉발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여기 이제 반항하는 이제 세력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이 36절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이제 아주 제우스의 어떤 현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주 스스로 그러니까 높은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 하고 막 자기가 이제 그 제우스의 현신이다 나타난 사람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아주 비상한 말로도 아주 능통했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답 이제 그 안티오쿠스는 바벨론 신, 전통적으로 바벨론은 이제 담무스 신을 섬겼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 중에 제일 이제 제우스 신만 거의 인정하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힘이 제일 세다고 자기가 또 제우스 신을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37절 요 내용이에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의 신이 뭐예요? 담무스 아니에요? 담무스. 바벨론. 원래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흠모하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헬라 제국 내에서, 헬라 신들 중에서도. 그런 모든 거를 인정치 않고 이제 오로지 이제 제우스만, 그리고 자기가 또 제우스다.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그렇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은동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게 이제 제우스 신은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신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로마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고 하면서 또 그 헬라 이런 문화에 이제 심취하고 하면서 이제 그는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치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제우스의 어떤 은혜로 보았죠. 그래서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대사장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들, 어떤 관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여튼 술수에 아주 능하고 뇌물 이런 것에 아주 능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9절까지가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가 역사적으로 성취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성취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40절부터가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때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남겨진 이제 성취할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이제 어떤 대결에 있어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어를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포톨레미 왕조 톨레미 6세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외족한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이제 가졌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세 번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펠루시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델타 지역 요쪽에만 이제 점령을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본토로 쳐들어가 가지고 많은 이제
그 왕국도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다. 그리고 요 이제 이제 분리됐던 이런 여러 가지 이 그 톨레미 6세하고 7세가 또 연합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그 의지를 하면서 이제 도전해 오니까 3차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는데 로마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제 철수하게 됐다. 철군을 하게 됐는데 철군하면서 이제 열이 이제 받고 해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 그 자료에 8만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8만을 죽이면서 이렇게 또 그 성전도 이렇게 완전히 유린해가지고 종교 압제를 했다. 그래서 안식일도 폐지, 성전 제사도 폐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사형.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유린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전통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는 그 종교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었잖아요. 그 왕들이. 근데 이 헬라 왕들은 이제 자신들이 제우스도 섬기고 저기 체계가 아주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대의 어떤 지금까지도 원수인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예언의 초점은 결국 북방왕 안티오쿠스 그 4세 에피파네스에게 이제 이 인물의 초점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초점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수점소 예언이라든가 뭐 70일의 예언이라든가 또 여기 남방왕 북방왕 예언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쭉 다니엘서에서 살펴본 그 예언의 종착점으로서의 그 인물이 그 북방왕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이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나타날 것인데 이제 요 에피파네스가 이제 50세에서 51세 요정 때 이제 죽어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저쪽에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 이쪽 동북 지역 이쪽에 파르티아 이란 이쪽에 파르티아하고 그 옆에 그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안티오쿠스가 저기 요 반란을 진압하러 가다가 또 여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배가 이제 썩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 병사를 요거는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떻게. 근데 이제 병사를 한 거는 이제 확실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병사를 했다. 그렇죠. 이것으로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저기에요. 이제 위키백과에 있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 흉상이에요. 흉상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모습을 본을 떠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한 건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 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티쿠스 4세 그다음 이제 승리의 사자라든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신이다, 신의 현신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글들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동전들을 발행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자료로 이렇게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 베를린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참고죠. 이게 정확히 이렇게 생겼는지는 좀 모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목만 확인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남방왕 북방왕 예언 네 번째 안티오쿠스 4세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행적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방왕에 대해서 굉장히 우세적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침공도 하고 그다음에 거의 이집트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야, 그 단계까지 갔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속사 이제 세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능하다. 어?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 지역을 박살을 내고 학살을 하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한 가장 이제 하나님이 볼 때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행동을 했다. 그 행적 두 가지 남방왕 침공과 그다음에 유대 지역의 학살과 그 성소를 유린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물론 이제 죽기 전에 회개를 했으면 그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죽었다. 예, 이상으로 3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